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2,36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고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그래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지는 않았네요. 예. 네. 장중에 5%를 올라섰고 그렇죠. 이제 뭐 볼 레벨 봤다 싶었는지 이제 또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요. 저 굿모닝 마켓에서도 이렇게 소개됐습니다만 어제는 특별한 지표는 없었습니다. 네네. 특별한 지표나 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실적도 없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그야말로 시장에 영향을 줬죠. 비레크만은 8월 초에 나 이제 장기국채 공매도 칩니다. 네네. 30년물은 5.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 이제 어제는 또 X 이제 트위터죠. 우리는 이미 다 쇼커버 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장기국채에다가 매도를 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었고 과거에 또 채권왕이었던 빌 그로스까지 경기 침체를 언급하니까 이 와중에 또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네네.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였고 거기에 굉장히 또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금리가 그렇게 후두둑 고점 대비 떨어지는 와중에도 S&P 500이나 다우가 상승 반전에 실패하고 나스닥도 예. 막판에는 또 이렇게 반등폭을 좀 줄이고 해서 증시는 어제 국채 금리가 좀 살려는 줬습니다만 네네. 조금은 이제 불안한 그런.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주식 쪽도 국채 쪽도 이제 과매도가 좀 해소되는 네. 그런 국면 같아요. 과매도에서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기가 또 그만큼 안 좋다는 해석도 그 가능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네. 그렇다고 이게 마냥 막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도 내키지는 않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장이네요. 어려운 국면이죠. 예. 네,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리뷰를 해봐야겠죠. 네, 뭐 뉴욕 증시는 뭐 지수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네. 마감했는데요. 그 장중 흐름 보시면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맞아요. 개장 네. 초반 저도 어제 이제 밤에 좀 잠깐 봤는데 흐름을 봤는데 제가 좀 낙폭이 좀 이제 크게 이제 발생되면서 좀 출발하는 듯 보였는데 또 장중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플러스권에 돌아섰다가 또 막판엔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우나 뭐 S&P 500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 뭐 강보 정도 일단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을 좀 키우다 반등을 했다 다시 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 이제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 대부분 일단 플러스를 이제 켰습니다. 일단 아마존 플러스 1%, 엔비디아도 한 3.8 정도 강세 보였고 메타, 넷플릭스도 한 1%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기차 관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판매됐던 그 모델 X 이거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뭐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0.04%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 다른 전기차 관련된 리비안, 루시드 이런 기업들도 대체로 이제 오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이제 쉐브론 같은데요. 쉐브론이 그 원유 탐사 하는 기업인 헤스라고 하는 기업을 뭐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쉐브론이 3.69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체로 뭐 미국 국채 수익률 변동에 따라 일부 주시장의 변동이 있었지만 그냥 관망하는 심리가 좀 약간 짙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또 앞서 이렇게 소개했던 뉴욕 시황 중에 엔비디아가 PC용 칩을 갖다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PC용 칩은 전혀 생산을 안 했었던 데인가요? 엔비디아는? 네, 그렇지는 않죠 뭐. 그렇진 않은데. 네네. 어. 지금까지 뭐 엔비디아가 이제 그 GP로 하는 것들이 다 PC에 들어가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런 거를 뭐 개발 안 할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올해 좀 많이 올라왔었고 뭐 지금 최근에 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엔비디아 개별 이슈보다는 글로벌적인 경기 흐름 그 다음에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게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번 주도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알파벳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지금 어때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시장 기대감 자체는 좀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 실적 좀 나와주고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 반전 이런 것들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대체로 그 3분기 이제 실적이 10월, 뭐 11월 이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기업들 그 연간으로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이익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간이 마무리되고 물론 미국은 이제 회계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시점에서 내년들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숫자도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전망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많이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 같은 거 지금 뭐 추정되고 있는 것들은 비교적 그래도 선방하는 이제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숫자 이번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가이던스를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해도 좀 시장 분위기를 약간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위험자산 주식보다는 약간 안전자산의 심리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저쪽 중동 지역에서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에 약간 꺼려지는 심리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상황을 약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고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개별 기업단에서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급등세도 좀 제동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하고 따라다니던 달러까지 약세로 돌면서 NDF 시세 봐서는 오늘 전일 대비 한 9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렇게 뭐 금리나 환율은 굉장히 과매도 국면에 있는 우리 국내 증시에 힘을 보탤 거는 같습니다만 아까 일정표 보니까 오늘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네요. 저기 네. 우리 이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실적 예상하세요 지금? 일단 그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잠정 이미? 실적은 이제 이미? 나왔고 네. 네, 지난주 나왔고요. 지난주? 이제 오늘 역시 그 IR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야기할 거고 예.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향후 전망에 관해서.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은 작년에 사실 좀 그 태풍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기저 효과도 있었을 것 기저효과다.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숫자상 이익 증가율 보시면 상당히 잘 나온 걸 아마 잠정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게 바라보는 건 사실은 지금 실적이 대부분 다 철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철강에 대한 뭐 관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하고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뭐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같이 반응할 거라서 막 그쪽에 대한 분위기를 뭐 갖기보다는 대체로 신규로 하겠다고는 2차전지 소재 사업들, 리튬이나 이런 쪽에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뭐 일부 좀 바닥을 뭐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의 시각을 또 바라보고 싶겠죠. 그래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런 걸 아마 많이 기대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업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주가 희비도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국내 증시 일단 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좀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래서 일단 10월 말까지는 좀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고 8월 9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2,500에서 2,700 그러니까 강세장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요 박스권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는 빨리 반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500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강세장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 올라올 때만 눌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분위기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2,300, 2,400 그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월간으로 볼 때는 한 11월 정도, 한 2,400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다시 12월 연말 되면은 약간 좀 쉬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좀 어렵다. 이거는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뭐 실적, 전망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수급이 좀 안 좋게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투심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안 화면에도 좋다 종전에 보니까 보니까 미수금이라든지 뭐 네. 반대 네네네. 매매가 지금 최고치라고 하니까.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예. 보면은 반대 매매 쪽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뭐 역대 뭐 최대 뭐 통계치 작성하고 최대라고 자꾸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뭐 좀 밀리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뭐 개별 기업들의 실적 전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급 요인들 때문에 네.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작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뭐 좋습니다. 최선을 찾는 투자보다 최악을 피하는 투자가 중요한 시기다. 아니 근데 좋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선 좀 걱정스러운 얘기부터 먼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대표님 지금이 뭡니까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뭐 검찰에 소환된다는 얘기 그리고 영풍재지 뭐 대한금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희웅정권의 미수금이 뭐 5천억 원 되니 요 이슈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카카오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 네. 카카오는 지금 뭐 표면적으로 그다음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뭐 김범수 의장의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SM 그 인수 과정에서의 어떤 시세 조정,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카카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게 일단은 가장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고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들은 연초에 그 SM 그 인수 과정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세 조정, 주가 조작 그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긴 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은 내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언론 보도상 나오는 이런 것들 내용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때도 이 카카오가 이제 그 하이브하고 경쟁하면서 SM 주가가 좀 이상할 정도로 좀 움직였단 말이죠. 네. 예, 그런 어떤 그냥 추측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부 혐의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썩 어떤 좋은 어떤 모습은 아닌 거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 오너 리스크처럼 작용되는 거고 아마 한 2, 3주 전쯤일까 그 카카오 이제 그룹 내 이제 CEO 한 분이 또 퇴사하면서 스탁 옵션 같은 걸 또 행사하면서 네. 이제 카카오 그룹주 지분을 매도를 했겠죠. 예. 현금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분이 2년 전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회사 잘 될 때까지 지분 매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2년 뒤에 말 바꾸고 다 털고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카카오 그룹주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려보면은 그냥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플랫폼 기업을 투자하실 거면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투자하는 게 좀 나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네이버가 차라리 좀 더 낫다는 말씀드렸고 네이버가 사업적으로 좀 해외에서 무언가 계속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그래서 네이버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 많이 드렸을 거고 네이버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실적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는 말씀드리겠고 카카오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런 것들 다 지금까지 뭐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투자하기에 썩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소식 하나만 더 또 정리하고 가시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네. 아니 지금 에코프로 그 이동채 전 회장 계좌에서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무슨 뭐 한 25억 가까운 주식이 그냥 이동채 회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매각됐다. 이게 무슨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뭐 예, 여부는 예. 정확하게 말 수는 없겠지만 예. 일단 뭐 어떻게 그 돈이 또 이용됐는지, 그러니까 뭐 매수에 이용이 된 건지 매도에 이용된 건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은 글쎄. 네. 그런 건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도 사실은 이제 그 이동채 회장 그 법적 그 이슈들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보통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사업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뭐 사이클이야 좀 있겠지만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이라든지. 근데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이미 보면은 그 각 계열사별로 CEO 체제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채 회장이 굳이 없어도 경영하거나 사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예,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카카오는 이제 사업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근데 좀 이 대표님 제가 안 이제 좋다는 지금 에코프로의 어떤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잘못했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떻게 증권 계좌가 네. 뭐 해킹이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아닌 말로 누군가 내 계좌가 됐건 정민앵커의 계좌가 됐건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팔 수도 있다. 돈도 빼갈 수 있다. 이 뭘 믿고 이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국 네. 거래소의 어떤 보안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부자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예, 실제로는요. 실제로 그 예를 계좌 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내부자라면 그렇죠. 충분히 예, 가능할 그거는 수 가능한 있죠. 얘기일 것 같고 그렇다면 또 그건 또 엄청난 또 도덕성의 문제예요. 그걸 또 그렇죠. 해킹 운운한다는 거는 네. 아직 그다음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제도상으로 네. 그 이런 제 계좌를 제3자가 주문할 수 있잖아요. 주문 대리인. 그러니까. 예, 예. 그런 형태라면 혹시 모를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죠. 에코프로의 내 주장대로 계좌를- 해킹 당한 네. 거라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내 예. 계좌가 아닌 다른 예. 사람이 그것도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보안상에 사실 문제가 될 건데 만약 그게 아니고 어떤 내부의 어떤 문제라면은 그거는 좀 이제 그 안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겠죠. 예. 뭐 그럼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영향은 봅니다. 없다. 에코프로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빠지거나 예. 뭐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뭐 가격적으로 이제 계속 비쌌던 부분들 수급적인 요인이 저는 좀 더 강하게 지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저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MOU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네옴시티는 제가 작년에 한참 22년도가 되겠네요. 네. 그 10월 11월 좀 떠들썩 할 때 그쯤 할 때는 이제 테마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름 이제 실무 진단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고 협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올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는 충분히 좀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네온시티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규모가 대략 한 600에서 한 7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규모가 대략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한 6건 정도의 사업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한 30조 정도 그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대체로 보니까 이제 건설 쪽 관련된 섹터가 많이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현대건설 이런 쪽은 사실은 좀 수혜를 보겠죠 그쪽에서. 그래서 어제 현대건설은 많이 빠졌더만. 네, 근데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어제 그 예. 사우디와 우리나라 이제 그 정상간의 뭐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예. 소위 말하면 네옴시티에 이번에 좀 같이 그 사우디에 경제 사절단으로 같이 갔다고 했던 기업들 주가들이 좀 어제 많이 빠졌어요. 이상할 정도로. 뭐 변압기나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쪽 섹터 종목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부 그냥 재료 소멸 관점에 차익 실현지 그건 봐야겠지만 네. 일단 사업적으로는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득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섹터로 볼 때는 일단 건설 쪽 관련된 섹터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리고 그럼 기업 얘기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합병 여부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이제 어제 있었단 말이죠. 사실 뭐 합병 얘기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주가에는 또 이게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이제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주가에 좀 크게 작용할 줄 알았어요. 호재로. 예. 호재로. 나름 이제 어제 일단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병은 이제 그 한다라고 이제 가결된 거예요. 네. 뭐 원하는 대로 네. 가결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고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조 원 이상 뭐 그 초과한다 양사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각 이제 주주분들 중에서 난 합병에 반대한다. 그래서 내 주식을 너네가 대신 사줘.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이게 1조 원을 초과해가지고 너무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린 거예요. 반대가 심해진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합병 재검토 가능성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서정진 그 회장이 이 금액 관계없이 다 받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합병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합병은 일단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합병 이유가 중요한 거죠.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그럼 왜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개발부터 판매까지 일원화 체계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가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거래 구조 사실 이게
가장 이슈가 많았던 내용들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 내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제 좋아질 거고 주가에도 좋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아마 이제 근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방향대로 사실 이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사 모두 합병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는데 전혀 주가에는 또 영향이 좀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짐펜트라라고 해서 렘시마의 피하 주사 제형 이거 미국 FDA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걸 이제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그닥 종가로 봤을 때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은 일단 합병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합병을 시키고 나서 좀 더 거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빅파마가 되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도 좋아지지 않을까 내심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되면 어떤 기업이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제약이에요? 사실은 이제 인수 기업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향후에 셀트리온 제약이 좋을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지금 지배구조가 화면에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셀트리온 이제 홀딩스가 이제 지배구조를 예. 이제 가져가는 거고 셀트리온 밑에 뭐 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셀트리온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사실은 피인수 합병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주가 움직임이 뭐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예.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합병된 이후에는 셀트리온 자체는 사실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렇게 세 개 회사 위에 지주 회사 형식의 셀트리온 홀딩스인데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과 저 밑에 있는 세 개 회사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사실은 되면은 밑에 자회사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지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하기가 저거 말고도 뭐 셀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네네, 그 많긴 한데 이제 가장 핵심적 사업을 네. 하는 게 저 세계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을 하는 거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인데 주로 이제 해외 쪽 담당을 하고 해외 있고 쪽 담당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은 제가 영향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국내 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가 국내 유통이면은 신약 개발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익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기업은 시가총액이나 이익 대비했을 때 좀 비싸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 저 세 개 기업이 이제 합쳐지면은 개발도 하는 거고 판매도 하는 그런 이제 사업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이라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가 있죠?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짐펜트라라고 하는 예 렘시마 요거. 예 관련된 SC 제형을 좀 바꾼 형태의 네. 피하 제품들. 주사제로. 네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선 최초인 것 같아요. 신약 관련돼서는. 그래서 네. 최초로 미국 시장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약은 셀트리온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바이오 이제 시밀러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개발해 왔던 거고, 그건 유통을 했던 게 사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 이걸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은 개발도 하고 이제 판매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셀 쪽이라든지 소재 쪽 주가가 이제 뭐 올라왔던 만큼 지금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테슬라도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 앞으로 전기차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할 네. 것이다라고 또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또 언급한 적도 사실 뭐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2차 전지. 일단 올해 그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예. 미국 쪽의 그 전기차 침투율을 지금 시장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 10%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10%? 예, 그러면 일단 23년도 마무리됐을 때 미국 시장은 한 침투율이 10%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바뀌어야 될 시장이 이제 한 90%가 될 건데 일단 24년, 25년도 계속 성장하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 각 전기차 업체별로 지난번에도 그 2분기 실적 때도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네.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테슬라 다음이거든요. 미국 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모델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 새로운 신흥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경쟁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이 경쟁하는 과정에서의 그 과정을 보면은 가격을 계속 낮추는 단계가 되는 거고
전기차가 그동안에는 제조 원가가 비쌌던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와 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니까 보조금 줬던 건데 최근에 보조금도 많이 이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약간 판매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냐? 그건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4년, 25년도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는 많이 팔릴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이제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년, 3년 뒤의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는 좀 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투자는 하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네, 그리고 이미 사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란 건 너무 많이 시장 알려져 예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소재인 흑연을 중국에서 수출 통제한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예.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그래요? 일단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이슈들이 지난주 주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각 애널리스트분 뭐 보도기사 의견들 나오는 거 보면은 큰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하는 것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들을 자꾸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대체로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자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화를 좀 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2,3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2,350선 지지 여부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0.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2% 지금 호가에선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8,2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호가 흐름 좋아 보입니다. 1.5% 상승 예상되고 현재 예상 체결가 125,900원입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뭐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9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3%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견조하게 또 1% 이상 상승을 보여줬던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또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4,700원이죠.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5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호가에서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호가에서는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LG화학이 2.9%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6만 7천 원. 삼성 SDI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호가에서는 2%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500원이죠. 에코프로가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셀트리 헬스케어 합병과 관련해서 어제 임시 주총이 있었고 호가 흐름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셀트리 헬스케어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코 DX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 LNF가 지금 호가에서는 3%가량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8,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보합 예상되고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 5만 6천 원. HPSP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만 4,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피는 2,350선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지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2,350 예.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 레벨로 찍어보면 또 2,340까지는 예. 뭐 각오해야 된다 하는 아, 상황인데 2,340까지도 열어둬야 뭐 된다. 볼 수도 있다 싶은 예. 거고 사실 코스닥은 어제 한 765에서 770 사이에서 멈춰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갖다 좀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떤 기술적인 지지 구간을 갖다가 탐색하는 게 좀 무의미하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사실 좀 반등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면은 이 대표도 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로 털리는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될 수 많이 있어요. 위축돼 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 장도 어제 그 부분에 뒷부분이 좀 찝찝했어요. 금리가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빌 에크만이나 빌 그로스의 발언 영향으로 후두둑 떨어지니까 달러도 약해지고 이러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S&P 500이 그리고 다우가 플러스 반전에 못했고 나스닥도 조금 밀렸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저래 아직은 이제 좀 천둥번개 치는 정도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창문 열어보면 바깥에 비를 내리는 뭐 그런 정도. 굉장히 적절한 비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대응이 쉽지 않은 것 네. 같은데. 아니 저는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비트코인 다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 게 이제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잖아요. 최근에 네. 금 가격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제 대체 자산으로 확실히 좀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체 자산. 아 대체 그래서 자산. 지금 뭐 달러도 못 네네. 믿겠고 네네. 뭐 그 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금이나 이런 거와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다시 지금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 어제 미국 그 시황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이제 비트코인 연동되어 있는 뭐 ETF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물 뭐 ETF. 네네네. 블랙록이 움직여서 뭐 ETF를 갖다가 네. 이제 제도권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돈이 또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예전 한 2, 3년 전에는 뭐 주식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홀로 뭔가 좀 안전하게 이제 오르는 모습들 이제 그런 안전하게. 모습이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사뭇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요새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저게 맞나 또 싶기도 한데 이게 예. 지금 세상에 사실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현상이라면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 여튼 지금은 약간 좀 대체자산, 안전자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오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렇게 되면 예. 예.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어제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 럼피스키인데 예, 네, 그 병 럼피스키인데 때문에 예. 뭐 주말에 뭐 그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대책 설명도 하고 뭐 현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장이 제가 앞서도 지수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쉽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고 놓고 보면은 이제 점점 더 테마장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이슈가 나와도 자금 이제 그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나올 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작은 이슈인가 싶어도 그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되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장 끝나고 그날 나오는 중요 뉴스들을 정리한 다음에 내일은 이런 종목들 섹터가 좀 움직이겠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은 좀 괜찮은 시장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3분 실적을 앞두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나름 실적이 좋다고 하는 섹터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적 좋다라고 이렇게 막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전혀 반응이 또 없을까 봐 되게 예, 걱정돼요.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인가요? 네네 일단 자동차는 지금 봐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실적이 뭐 네. 2분기보다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좀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뭐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의 시장인 것 같고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은 대거 쏠려 나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 제가 유심히 보는 종목 LNF인데 어제 그 일부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20조 원 정도 되는 규모, 예, 계약이 나왔다, 뭐 계약이 나올 거다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차전지 내에서 혼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조?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시장 일단 분위기 개장하고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동시효과에서 한 5% 정도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알파벳 그리고 이제 아마존, 국내 증시 쪽에서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 희비는 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조금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 쪽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나든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흐름이 확실히 다릅니다. 코스피가 반등을 보여줍니다. 2,374포인트, 0.7% 올라갑니다. 지금 빠르게 조금 대기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1% 이상 반등 보여줍니다. 7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지금 반등이고요. 코스닥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라갑니다. 지금 68,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흐름 좋죠. 1% 이상 올라갑니다. 1.7%까지 올라가네요. 상승폭이 더 확대됩니다. 126,100원 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9% 올라갑니다. 445,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 상승합니다. 71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올라가죠. 55,100원이고요. 현대차가 좀 떨어지네요. 0.38% 하락 184,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0.5% 올라갑니다. 455,500원. LG화학도 오늘 1% 상승합니다. 지금 486,500원에 거래됩니다. 이 거래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가 0.6% 떨어집니다. 82,500원. 삼성 SDI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7% 상승하면서 477,500원. 역시 닷새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주가 조정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상승합니다. 23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1.78% 상승합니다. 1.3% 상승, 74만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올라갑니다. 63,300원이죠. 포스코 DX도 1.3% 상승 중이고요. LNF가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5.6% 상승, 161,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HLB는 보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7% 상승합니다. 104,100원이고, 펄어비스 약법권이고,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HPSP가 3% 강세를 보여줍니다. 3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보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위지트가 지금 17%, 18%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4% 급등 중이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9% 강세고요. 감성코퍼레이션, 에이티넘 인베스트 6% 상승합니다. 그밖에 TS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또 가상자산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4%에서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가상화폐, NFT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AI 관련주 내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수페타시스가 7%에서 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스,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비트나인 3% 상승 보여줍니다. 자, AI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NFT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팝니다. 각각 10억 원, 21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 보여줍니다. 23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62억 원, 그리고 기관은 39억 원 매수 우위고, 개인 투자자는 8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8원 70천 하락한 1,34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앞서 소장님이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어제 국채 금리 급반전 하락하면서 달러도 이렇게 약해지고, NDF 시장에서도 빠졌고, 그리고 또 10월 들어서 한 20일까지 관세청 또 이렇게 우리 통계가 중간중간에 우리 진짜 빨리 나오고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수출이 그동안에 수출 증가율이 늘 마이너스다가 이제 네. 10월 들어서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확 내리고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굳이 방송하고 나서 댓글 보지 마라 하시는데 전 댓글을 보면서 뭘 예. 느끼는가 하면은 시장 포지션이 느껴져요. 시장의 포지션 상황이 네. 그것도 개인들의 예. 어제 이제 제가 뭐 짧게 하는 방송에서 이 정도면 뭐 좋아서가 아니고 예. 이 정도의 과매도 국면이라면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나 한번 좀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증시의 반등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볼 만하지 않는가는 네. 지난 주말에 이어서 금요일 월요일 할 것 없이 이틀 한번 그걸 했더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주 극단적으로 또 막 위에서 막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면 또 악플이 달리듯이 그렇죠. 예. 그때는 또 롱 들고 계신 분들이 불편했던 거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정도 과매도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볼만 합니다 했더니 또 악플이 달리는 걸 보니 아하 지금은 또 뭐 좀 하락에 베팅하는 예, 분들도. 세상 망해도 좋으니까 나는 돈 벌어야겠다는 분들이 많구나.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얼만큼 왔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큼 왔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거칠 만큼 조정 거쳤다. 거칠 만큼 거쳤고 여기서 뭐 시장이 원웨이로 그냥 뭐 붕괴 쪽보다는 또 어느 정도 숏들이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흐름이 지금 나오는데 찝찝한 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안 사준다는 거. 예. 이것도 이제 오후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추세적인 어떤 그걸 보려면은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한 얘기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이 수급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뭐 지금 사실 개장한 지 이제 한 6분 예. 정도 됐는데 사실 조금 상승 탄력이 약해지긴 했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외국인들 예. 메이저 수급이니까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좀 아쉽긴 예. 하네요. 예. 종목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앞서 저희가 LNF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장중에 예.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그 유럽 쪽과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나온 또 구체적인 기사 나왔는데 고객사가 이제 노스볼트가 되는 거고 5년간 대략 한 2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죠. 기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장 초반에 이제 주가에 좀 더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 LNF가 이제 그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갔었고 떨어질 때는 되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사가 너무 이제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 그게 LG 에너지솔루션이었고 뭐 테슬라 쪽에 직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제3, 제4의 고객사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스볼트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일부 유럽 쪽 이제 완성차 업체들 고객사를 확보를 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좋은 이슈가 나온 거고 뭐 금액이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조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큰 규모의 공급 계약 가능성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쳐다봐야 될 그런 섹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아주 중시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 단에서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냐,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냐, 얼마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 주주 투자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NF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약간 많이 소외되어 있을 때 안타까웠던 점들은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절하되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길 바랬던 거고요. 일부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매도가 좀 심했던 건 사실이죠. 뭐 일부 특정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해라 이런 의견들 때문에 어떤 나머지 제외된 종목들은 매도가 좀 있었던 건데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볼 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가는 거라서 다만 이제 그 시점적으로 동종 업계 내에서 좀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시장 주식이랑 이러네요. 지금 9시 7분자로 포스코 DX 3분기 영업이익 322억, 영업이익 322억, 작년 동기 대비 89.5% 증가예요. 뒷부분만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싶으면 이거는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업이익 규모가 322억이고 제가 빨리 간편하게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이게 소위 말하는 PER 아닙니까? 네. 이게 116.81로 찍혀 있네요. 그러니 오늘 못 오르네요. 참 네. 주식 어렵습니다. 일단 포스코 DX는 뭐 사실 실적 이슈보다는 네. 뭐 사업적으로 로봇 사업 한다는 점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뭐 이전한다는 그런 이슈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올랐던 거고, 지금 그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죠, 사실은. PER이라는 게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PER이 100이다 같으면은 내가 100년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주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년 동안 벌어들일 거.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리 뭐 로봇 쪽 성장한다 하더라도 좀 비싸진 종목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할 때 보시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네. 꼭 정답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두고 투자하라는 얘기죠. 저걸 누가 저렇게 땡겨놨나? 100몇 배까지. 참 어지간들 하셔. 예.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좀 다녀온 기업은 그 팅크웨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팅크웨어. 네,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네, 맞습니다. 업체. 팅크웨어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랙박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동사가 이제 지도 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환경 이제 생활 가전 사업까지 하는데, 일단 블랙박스 사업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국내는 대부분 지금 차량들에 안 달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교체 수요만 이제 꾸준히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블랙박스 사업을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해외 쪽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21년도 12월 달에 그 독일의 BMW 회사라는 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22년도 거의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유럽 쪽, 해외 쪽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 또 하나 정책적 이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미 22년도에 법안은 이제 법제화 된 상태이고 지금 이제 계도 기간이고요. 실제로 24년도 7월부터 해서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에 돌아다니는 모든 차종에 이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장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이다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여기에 블랙박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사가 이 BMW라고 하는 기업에 공급했다고 하는 이 레퍼런스들 때문에 다른 독일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은 지금 이 블랙박스 시장 침투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한 2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유럽 쪽에서 매출 성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환경 생활 가전 분야인데, 여기서 로보락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이 회사가 이제 샤오미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의 관계 회사인데, 최근에 그 로봇 청소기 나온 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팅크웨어는 뭐라고 있냐면은 이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21년까지는 한 4개에서 5개 업체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22년부터 해서 팅크웨어가 독점 판권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잘 팔고, 기존의 아이나비라고 하는 그 영업망, AS망이 있어가지고 이걸 토대로 로봇 청소기 고장나도 잘 고쳐주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실제로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2년도에 로봇 청소기 매출액이 1,000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해도 700억 매출이 나왔다고 해요. 단순 계산해 보시면 곱하기 2 하면 올해 최소한 1,4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제품이 나름 요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못할 정도로 품절 제품으로서 인기를 좀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수요가 더 많지 않겠나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생활 가전 분야에 로봇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실적이 매출액 한 4,200억, 영업이익은
50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대비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PER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지금 3.8배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익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사업을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또 다녀오신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예. 이게 보니까 그 로키드 마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대형 수송기 관련된 2차 사업 MOU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형 수송기 관련돼서 동사가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항공기 동체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쪽에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향후 UAM 사업 관련돼서 파운드리 사업, 제작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최근에 역시나 수급 요인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하고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역외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네. 이재문 대표님 단방기업 소개하시면 팅크웨어 홈쇼핑 10분 만에 완판된다고요. 네네네. 저 홈쇼핑 채널 저는 금방 돌립니다. 보고 있다 보면 사게 되더라고요. 네. 구매 버튼 누르게 돼요. 예. 네. 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니까 오랜만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네, 저희가 네. 앞서 저희 움직여요. 플랫폼 관련주 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좀 움직이거든요. 네. 예. 움직인다 하기엔 좀 1, 2% 정도 상승인데 근데 사실 네이버는 뭐 그냥 저 같은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사서 그냥 버텨보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네요. 네, 네이버는 지금 그다음에 적정 주가 레벨이에요. 사실은 적정 이익 주가 대비로 레벨이다. 치면 PER 한 2, 30배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사실은 덜하고 차트상과도 가격이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 특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이번에 아마 사우디에서 뉴스가 좀 나왔지만 예, 계속 성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네이버가 좀 더 낫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